위험도가 높을수록 가격 민감도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낮을수록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구매 망설임을 낮출 수 있다. 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이성봉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에 점심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저녁에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밤에 자기 전에 멍 때리면서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 옆자리에는 훈남 기자, 이성봉 기자님 앉아 계시거든요.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중국 이커머스가 진짜 무섭게 크고 있잖아요. 너무 와닿습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뭐 이런 이커머스들이 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시장 영향력을 크게 키우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짝퉁이 많네, 신뢰도가 별로네, 배송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세와 뭐 그다음에 국내 이커머스의 좀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와닿는 게 제가 지난주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5만 원어치를 질렀단 말이죠. 안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트위드가 3만 원, 에메랄드 느낌 나는 귀걸이가 5천 원 막 이래요. 그래서 사고 사다 보니까 15,000원, 아니 15,000원에 15만 원이 됐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너무 와닿고 집중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중국 이커머스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먼저 한번 훑어볼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가장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요. 쉬인이라는 플랫폼도 지금 성장 중이에요. 요즘 그래도 관심이 가장 큰 건 알리익스프레스겠죠. 알리바바 그룹이 만든 해외 직구 플랫폼인데 알리바바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쇼핑몰이에요. 제조업체랑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을 간소화했다. 그런 거 강점을 내세워서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것이 특징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서비스하는 국가가 한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데 지금 다 서비스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18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정확히는 한국어 서비스가 2018년도에 시작됐다는 거고 주로 중국 셀러들이 입점해 있고요. 우리나라 물건을 구매하면 거의 다 중국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국가들 셀러들도 있지만 정확히는 그냥 중국 제품을 직구하는 플랫폼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고 테무도 요새 많이 크고 있는데 테무는 핀더더라는 곳이 만든 유명하죠. 해외 직구 플랫폼이에요. 올해 7월에 여기는 최근에 시작된 7월에 본격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고 쉬는 이제 패스트 패션 플랫폼, 그러니까 패션 중심의 플랫폼이에요. 여기도 지금 국내 영향력을 조금씩 넓히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이 지금 또 다른 도매 사이트를 열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1688.com? 뭘까? 이게 중국 대표 도매 사이트. 근데 이게 한국을 공략하려고 이 서비스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용자가 얼마나 많죠? 데이터를 조금 확인해 봤는데요. 가장 빠르게 성장한 건 아무래도 방금 얘기한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달 기준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가 500만 명을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500명 이고 종합 이커머스 중에서 보면 쿠팡 11번가 지마켓 다음이긴 해요. 그러니까 탑4 안에 이제 드는 이커머스가 된 거고. 무섭네요. 그리고 근데 얘네가 작년 10월쯤에 한 260만 명 정도였으니까 2배가 됐어요. 1년 만에 2배이고 2020년에는 한 100만 명 정도였으니까 3년 동안 4배 이상. 그럼 내년엔 1000만 명?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내년에 더 빠르게 성장할 것 같고요. 사용 시간으로 보면 오레이즈나 뭐 이런 게임이 있고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 종합 이커머스만 봤을 때 쿠팡 2번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고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달에 이용자들이
1160만 시간을 체류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좀 비교하면 쿠팡이 5천만 시간으로 좀 압도적이긴 하지만 네. 11번가가 780만, 지마켓이 630만. 벌써 이겼네요. 네, 이미 지마켓 11번가보다 2배 이상 알리익스프레스에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체류하고 있고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으로 보면 쿠팡을 넘었어요. 얼마나? 쿠팡은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121분을 네. 사람들이 1인당 네. 사용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1인당 138분을 오, 썼더라고요. 많이 넘었네요. 그것도. 네, 차이가 조금 오. 나요. 1인당 체류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올해 4월까지는 조금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7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한 3, 4개월 동안 계속 쿠팡보다 알리에 더 많이 사람 체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싸니까 계속 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테무하고 쉬인도 이용자가 크게 늘었는지. 테모랑 쉰도 계속 늘고 있어요. 핀더더의 테모도 7월에 시작했다고 네. 했잖아요. 7월에 시작했는데 굉장히 빨리 늘어서 테모는 신규 설치 건수가 지금 3개월째 1등이거든요. 다른 그냥 다 커머스 중에 1등이에요. 압도적 1등이고 알리가 진짜 가팔랐는데 알리를 넘어서 신규 설치 수가 지금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출한 7월에는 2,900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8월에 37만 건을 넘었고 9월에 110만 건을 넘고 그러면 2,900에서 37만에서 네. 110만까지 슉슉슉 네, 간 거네요. 지난달에는 137만이었으니까 다 빠르네 진짜. 알리가 한 5, 60만 정도니까 2배 이상 테무 설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쉬인도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10월에 23만 건의 신규 설치 수가 있었고 이거는 11번가 지마켓 티몬 위메프보다 훨씬 높은 수치여서 계속 수십만 설치가 지금 매달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구체적인 데이터도 있는데 쉬는 패션 뷰티가 이제 메인 패션이 특히 메인이어서 20대 여성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쉬인 브랜드 상품 아니고 이제 보세옷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보세요. 네. 요즘 잘 안 쓴다는데. 네, 옛날 단어예요. 네. 그런 옷들 동대문 기반 의류라고도 하는데 이런 의류를 선호하는 분들이 쉬인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을 지금 엄청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쵸. 쉬인이. 근데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쭉 보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외 직구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직구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커지는 네. 걸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중국 이커머스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관세청 통계를 보면 해외 직구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긴 한데 뭐 2020년에 6,300만, 그 다음에 8,800만, 뭐 작년에 9,600만 건까지 늘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작년 수치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으로 봐도 올해 3분기까지 해외 직구액이 4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은 전체가 3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단위가 1조 이상 올해 그러니까요. 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고 올해는 거의 사상 첫 6조를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진짜 빠르게 크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중국이 가장 압도적이에요.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국가별로 봐도 중국은 올해 3분기까지 직구 금액이 2조 2,2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전체 직구액의 절반이 중국 직구고 원래는 미국이 컸는데 그니까요. 미국이 지금 1조 4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국 직구가 미국을 지금 8천억 원 이상 3분기까지 8천억 원 이상 넘어가서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증감률인데 중국 직구가 작년에 비해서 10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증가한 거고 미국은 오히려 한 10%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넘어서 직구 시장에서 1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직구 시장 갑자기 이렇게 규모가 커졌죠?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은 일단 뭐 세계 공장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하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낮은 인건비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하는 국가인데 그러니까 유통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공장 혹은 대도매상들이 직접 셀러가 돼서 이제 알리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가격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이커머스 경쟁력 중에 가장 핵심 요소가 어쨌든 저가, 가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해외 직구는 가격에 더 민감해요.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논문까지 논문 가끔 찾아보는 게 취미입니다. 네. 근데 해외 직구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면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구매량이 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라고 하는 건 짝퉁, 뭐 부실한 상품, 뭐 사기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가격이 저렴하면 산다가 이제 논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위험도가 높을수록 가격 민감도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낮을수록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구매 망설임을 낮출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도 산다. 일단 저가 그랬거든요. 너무 싸니까 일단 사보자. 맞아. 뭐 이상한 거면 버리면 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좋은 제품으로 보이는 걸 사보고 제대로 된 퀄리티로 오자 이렇게 어떤 언론사 대표분이 그렇게 해갖고 고급 가죽 가방을 하나 사셨대요. 꽤 큰 돈을 주고. 근데 국내보다 훨씬 싸긴 하죠. 이게 제대로 오면 얘는 제대로 파는 거겠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퀄리티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낮으니까 실험해보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파고들어서 지금 저가로 지금 이용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성봉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한 7년 전인가요? 네. 그 중국의 직구로 그 마스크 무슨 피부 관리하는 기계를 네, 산 네. 적이 있어요. 매우 싼 가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마스크가 너무 무거워서 버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사실 그게 국내에서도 팔았던 건데 네. 직구가 훨씬 싸서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직구 상품의 가격은 옛날부터 쌌어요. 그쵸.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최근에 급성장을 했는가? 그렇죠. 그 중국 직구 상품이 올해 갑자기 네. 저렴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 변화도 그래서 중요한데 최근 변화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명품 호황기가 잠깐 있었고 이제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이제 시장 분위기, 이제 소비자들의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 몇 년 전보다 최근에 더 가격에 민감해진 분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직구 상품은 계속 저렴했는데 이 중국 이커머스들이 또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에 마케팅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우 마동석을 써서 마케팅을 한 것도 있고, 뭐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건 가장 단점으로 얘기됐던 배송. 직구는 배송이 느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물류 및 배송 장벽을 크게 낮췄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그래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뭐 헤어 직구인데 지금 뭐 5일 안에 배송해주겠다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지금 알리 안에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물류 기업들과 이제 제휴를 맺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알리는 직접 물류센터를 이제 짓겠다고 또 했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만을 위한 국내 전용 고객센터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객 응대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한국 고객을 위해서 우린 이 정도로 하고 있어 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또 짝퉁 문제, 교환 환불이 어렵지 않냐 직구는, 이런 문제를 알리익스프레스는 리턴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현지화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점도 최근의 변화 중에 하나죠. 굉장히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느껴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품 이슈, 짝퉁 이슈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절대 수가 놓인 것처럼 보이는 옷을 사면 안 된대요.
그게 자수가 네. 놓여진 옷 같은 사진을 보고 그걸 사면 안 된대요. 그게 절대 자수가 아니라 프린트래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장바구니에서 네. 자수가 놓인 네. 치파오라 그러나요? 그거를 살라 그랬는데 다 뺐거든요. 이런 것처럼 약간 사진과 다른 것이 오는 그런 위험, 이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슈일 거예요. 이게 당장 해결하기 어렵고 네.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그쵸. 이슈인데, 그러니까 중국발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게 이런 이유예요. 그게 자수로 오는지 아는지 사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이런 낮은 신뢰도. 뭐 그런 재미가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신뢰도는 낮다. 가격이 워낙 싸면 또 사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 측에서 국내 또 기자간담회를 또 열고 한국 소비자들한테 짝퉁과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아예 그 레이장 오. 한국 대표가 네. 기자간담회 올해 이번 달에 열고 이름도 지적 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이렇게 되게 대단한 이름을 달고 딱 네, 거창한데요? 조금 내용을 읽어드리면, 한국은 알리바바 그룹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구매자 시장이자 셀러 마켓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항상 큰 책임감을 느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 클린 등 조치를 시행합니다. 가품 신고 간소화 등 조치로 한국 사업자와 소비자 권리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 돈 투자까지 할 거야. 우리는 그거에 책임도 질 거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달라지겠다, 이런 선언 같은 것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프로젝트 클린 대충 아, 네. 이름만 봐도 이해는 가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프로젝트 클린이 뭔지. 이게 조금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긴 했어요. 알리 측에서는 뭐 셀러 검증을 일단 강화하겠다. 이게 자수인지 프린트인지 이상한 걸 보낸 셀러가 분명 있다는 얘기니까. 있죠. 예. 이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한국어 전용 지적 재산권 보호 포털을 따로 개설을 하고, 오. 그다음에 가품이 의심되면 따로 징빙하지 않아도 그냥 환불해주겠다. 오. 이걸 했고요. 진짜요? 그리고 암행어사 검증 방식 그거 뭐 이런 걸 한대요. 이게 미스터리 쇼퍼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리 쇼퍼라는 건 이제 사보는 거예요. 그냥 알리 측이 사서 보고 가품파네, 그러면 이분한테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제품을 검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도 따로 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AI 기반 검증 시스템, 판매명, 로고, 이미지, 가격 이런 걸로 이제 가품 여부를 식별하는 것도 우리가 도입한다. 그리고 그런 자수인 척하는 이런 상품을 파는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달간 97만 개의 상품을 우리가 삭제했다. 오. 그 가품에 진짜 적극적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1990개 이상의 상점이 정책 위반으로 문을 닫았다. 아주 우리는 진짜 강력하게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소비자를 좀 달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지금 짝퉁 이런 거 없애려고 노력 중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의 네. 상반된 감정이 드는데, 첫 번째는 진짜 애쓴다. 두 번째는 진짜 짝퉁 완전 많네. 이거 완전 약점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이게 더 불안한.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나, 설명한다는 예. 그 정도로 이게 문제가 크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짝퉁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검색하면 이건 진짜 짝퉁 같네 하는 것들 찾아볼 수 있어요. 많죠. 네. 그러니까 100% 거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제품 수도 너무 많고 셀러도 많고. 그래서 AI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 또 우연치 않게 또 짝퉁을 거르는 AI 전문 스타트업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네, 기억나요. 네. 그때 대표님 말씀을 들어도 100%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근데 100%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97%라고, 이 정도 기술을 가진 데도 별로 없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100%는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도 셀러들한테 페널티를 주는 이 방식도 의문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이디를 새로 파면 돼요. 아이디를 새로 파고 다시
가상 계정 이런 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면 100% 막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 플랫폼이란 이미지 자체를 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가능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저는 국내 이커머스는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네. 맞다고 생각해요. 워낙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국내 이커머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게 아까 데이터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가파르거든요, 성장세가. 네. 이게 중국 이커머스 진짜 무서운데 다른 우리나라 커머스들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다들 많이 하시거든요. 비슷한 겹치는 상품이 있으면 알리에서 사는 게 더 싸지 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픈마켓이 주로 이제 생필품, 공산품이 많은 오픈마켓이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뭐 쿠팡과도 어느 정도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향이 있을 거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국내 이커머스들도 조금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뭐 지난달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뭐 커머스들이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이때 해외 직구족을 대상으로 여러 이벤트를 많이 열었어요. 뭐 11번가는 지금 아마존이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상품 우리 쉽게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G마켓은 고객 맞춤형, 그러니까 상품이 많다. 우리는 다른데 어떤 것보다 많고, 뭐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뭐 15개국의 직구 상품을 우린 살 수 있어. 다양하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스타컴 같은 경우에는 패션과 뷰티에 좀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품 이쪽 어쨌든 신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의 어쨌든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커머스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명품 쪽도 많이 판다. 직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국내 커머스들의 직구액도 30% 이상 늘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한국의 이커머스는 브랜드나 상품의 퀄리티, 약간 지금 중국 직구 쪽이 못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차별화하는 느낌인데 맞나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중국 이커머스 아까 신뢰도 얘기도 했지만 아직 당장 따라올 수 없는 상품들을 주력으로 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가 경쟁으로 일단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싸게 파냐. 여기로 가면 중국이랑 다투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상품, 검증된 브랜드, 고품질 상품을 팔아.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 이커머스가 또 패션 뷰티 쪽은 아직은 취약하다. 물론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없는 상품 같은 경우는 금방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보세옷 말고 다른 단어가 괜찮아요. 보세옷 써주세요. 보세옷 이런 것들은 당장 타격받을 수도 있다. 특히 테무가 지금 계속 패션을 밀더라고요. SNS 광고 보면 테무는 계속 옷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타격을 받을 커머스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가장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이커머스의 1위 쿠팡입니다. 그 상품군이 아까도 살짝 겹친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지. 쿠팡은 뭐 완전히 겹치거나 완전히 막 지금 당장 쿠팡 이용자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비슷한 영역이 있어요. 생필품, 뭐 공산품,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금 여기 선들 많은데 USB 케이블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싸게, 그건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국 이커머스들이랑 좀 겹치는데, 이런 거를 매우 낮은 가격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위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질문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 영국의 한 금융사 애널리스트가 쿠팡 의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한국에서 중국 이커머스들이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테무가 한국에 진출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도 한국에서 공격적인데 쿠팡과 카테고리가 겹치지 않나요? 이들과 경쟁 구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김범석 의장한테 질문한 건데, 김범석 의장은 뭐 직접적으로 답변하진 않았어요. 우리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리테일 시장에서 아직 점유율은 낮다. 최대한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뭐 이 정도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 답변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국 인포스랑 쿠팡이랑 경쟁하게 되는 순간이 올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약간 답변 조금 회피한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네. 그러니까 중국이란 네. 단어도 말하지 않았고 네. 뭐 알리 뭐 직접적인 네.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완전 우회를 네. 하신 느낌인데 좋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사실 정확하잖아요. 네. 데이터로 봤을 때 쿠팡의 이용자 수는 줄었나? 이게 아까 알리 테무가 엄청 네. 늘었다 해서 쿠팡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지난 4월보다 지금 지난달 11월에 한 100만 명 좀 안 되는 수치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 숫자로 보면 원래 2,800만 명이 쓰던 앱이 2,700만 명이 된 거라 이게 뭐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100만 명 전후로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쿠팡에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왜냐하면 쿠팡은 유료 회원이 1,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쵸. 네, 이분들이 그냥 핵심 이용자이기 때문에 당장 위협받지는 않을 거고 이 로켓 배송 경험이라는 거를 뚫어내기란 이제 쉽지 않거든요. 못 빠져나갑니다. 네. 같은 상품이어도 한 500원, 1,000원, 뭐 3,000원까지도 3,000원 이내라면 그냥 쿠팡에서 사자. 맞아. 웬만하면.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경험을 뚫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쿠팡도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회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해외 직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면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중국 공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직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죠? 우선 이제 로켓 직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아예 물류 거점이 해외에 있는 건데 그냥 미국 홍콩에 물류센터를 짓고 여기서 그냥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일반적인 정상가보다 한 20% 60%싼 직구 상품을 쿠팡 포장으로 오는 것들을 하고 있고 보통 지금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 배송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배로 오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막 한 달 걸리는 건데 쿠팡은 비행기로 와요. 그래서 대부분이 일주일 안에 막 한 4일 만에 온 것도 있어. 미국에서 오는데 한 4일 만에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전에 중국의 법인을 또 만들었어요. 로켓 직구 사업을 중국으로 2020년에 확장했는데 현지 상품을 직접 소싱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이름 쿠팡 상해 무역 유한회사라고 아예 설립을 하고 중국 판매자들한테 우리한테 입점해서 한국에 파세요라고 직접 하고 있어서 중국 셀러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뢰도 문제가 있는데 쿠팡은 우리가 직접 한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뷰티 패션이 쿠팡도 그렇게 강한 영역은 아닌데 중국 이커머스에 비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 업체들과 제휴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쿠팡이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고 있고 로켓 럭셔리라는 상품도 지금 서비스도 내놨고 패션 브랜드도 확장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핫패치 인수까지 이어진 거는 그런 이제 더 영향력을 강화하겠다. 이커머스를 우리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팝패치 인수한 쿠팡에 대해서는 아웃스탠딩에서 기사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썼습니다. 틈새로 기사 홍보를 하면서 어쨌든 상황을 다 들어봤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 직접적으로 당장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발언도 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들 약간 걱정하지 좀 약간 뭐 혹시나라도 웃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네.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커머스보다는 물류 쪽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어쨌든 커머스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구 때문에. 그러면 그런 와중에 계속 웃고 있는 사람은 뒷단에서 그걸 배송해주는 CJ. 네. 막 싸우는데 다 CJ 대한통운을 쓴다. 그러니까 지금 CJ는 햇반 분쟁 이후에 쿠팡이랑 좀 대척점에 그쵸. 있죠. 예. 그래서 뭐 올리브영과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CJ는 알리익스프레스랑 제휴를 맺고 지금 알리에서 빨리 오는 배송은 CJ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 물량을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야. 그래서 2주 걸리던 상품을 5일로 당긴 게 대한통운이고 그다음에 CJ는 물동량도 엄청 빠르게 늘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한 340만 물동량을 지금 했는데
3분기에 900만 상자를 오. 했대요. 그러니까 한 2분기 만에 3배 이제 늘은 거예요. 실적이. 그래서 CJ는 지금 네이버 쪽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도착 보장 서비스도 네. 또 CJ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의 대척점에서 지금 CJ가 이런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을 지금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좋습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설명을 상세히 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달라질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정확히 제가 알긴 어렵지만 그쵸. 좀 대체적으로 좀 살펴보아서 제가 느낀 거나 생각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가성비 추구, 소비 경향이 크다. 그리고 10대, 20대들의 소비가 저가 상품으로 점점 몰리고 있고 과거처럼 명품 소비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10대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중국 이커머스 구매가 익숙해지고 퀄리티가 괜찮다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쪽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거고 문제는 뭐 저품질, 가품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어쨌든 구매 경험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중국 이커머스에 들어가 산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살까를 보면 이제는 그 경계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여러 이커머스 중에 하나. 그러면 결국 다 똑같이 가격 경쟁으로 갈 것이고 퀄리티 경쟁으로 갈 거라서 지금 점점 그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 자체를 중국이야라고 인식 안 하는 어느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커머스 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그럼 경쟁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낮은 이커머스들은 인수합병 대상이 돼서 매물로 올라오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컬 커머스들은 조금 이제 늦게 대응하는 느낌은 있는데 뭐 당장보다는 지금 테무가 의류 상품을 아까 밀고 있다 그랬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당장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결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점점 긍정적인 구매 경험이 쌓이면 이제 버티컬들도 그냥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커머스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알리익스프레스 같이 정말 국경을 넘어선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동의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나중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프롬 차이나라는 거를 아예 까먹고 그냥 선택지 중에 원 오브 댐이 되면 그게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무한 경쟁 시대라는 거를 정말 올해 커머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너무 상세하고 깊이 있는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아웃스탠딩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이 커머스와 또 IT 스타트업 씬의 뉴스들을 정말 그 뉴스, 피상적인 뉴스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뒷단의 이야기까지 잘 취재해서 여러분들 앞에 재미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져다 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제가 선풀 달아달라고 할 때는 댓글이 얼마 안 달리더니만 댓글 이벤트를 하니까 쫘라락 달리더라고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연말에도 아스쇼와 함께하는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